첫 번째 코너입니다.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와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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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작. 냠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엑스박스. 이거 잘못 열었네요, 제가.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네. 예, 제 문서를 잘못 열었네요. 네. 왜 실수를 하죠, 제가? 이게 괜찮습니다. 이거 저거 아닙니다. 저 선물을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S 토스터가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게 뭐야? 이게 루머인데. 귀엽다. 네, 루머인데 엑스박스 시리즈 S의 크기보다 약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토스터기예요. 근데 은근히 귀엽습니다, 사실. 그러네, 귀엽네. 네, 그러니까 물론 옆에 이제 그 스피커 모양처럼 방열판, 원래 일반적인 방열판인데 옆으로 나가는 그 환기 구멍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기본적으로 토스터 기능, 뭐 어차피 토스터야 기능 많이 필요 없잖아요. 뭐 일정 시간 동안 열 올려주는 거, 열 강도 조절 이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사고 싶다. 근데 이거 이쁘긴 하다, 진짜로. 저렇게 보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격이 60불인데, 60불이면은 토스터기로는 싼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국내에 저렇게,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 저렇게 토스트 구워 먹는 사람들이 많을까? 많죠? 토스터기. 저도 집에 토스터기 없어요? 나는 없어요. 저는 토스터기 거의 항상 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토스터기, 네. 난 토스터를 쓰는 걸 잘 못 봤어. 나 어릴 때도 그렇고. 그래요? 나도 지금도 토스터를 저렇게 구워 먹나 싶어. 식빵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냥 잼 발라서 식빵 그냥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그게 그 말랑말랑한 상태로 그 안 구웠을 때의 그 맛이 있고, 이제 좀 토스트기에 구워가지고 바삭할 때의 그 맛이 또 다르거든요. 특히 로얄 식빵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토스터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은, 뭐 버터 식빵, 우유 버터 이런 식빵 이런 것들도 구워서 먹었을 때 좀 더 맛있어지는 그 바삭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거면 난 옛날에는 설탕이랑 이렇게 계란 해갖고 이렇게 해서 구워서 먹는 빵에 거. 그거는 그래서 구워서 먹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맛은 있는데 완전 다른가? 저렇게 토스트 구워 먹는 거? 전혀 다르죠, 사실. 그러니까 굳이 저 토스터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하려면 후라이팬에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구우면 돼요. 딴 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그러니까 버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빵에 바르지 말고. 올려놓고 그런 거 바르지 말고. 계란이랑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버터는 비싸니까 마가린 썼었죠. 그렇지, 마가린 썼었지.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굽는 방식하고 다르게, 그러면은 그게 약간 부드럽잖아요. 약간 기름기가 좀 있고 그렇잖아. 맞아. 그리고 약간 눅눅해진달까? 축축해지는, 빵 자체가 축축해지는데. 그게 축축한 게 좋잖아. 이게 할 때도 축축한 게 좋잖아. 그치. 물기가 많으면 좀 좋기는 한데, 근데 그게 좋을 때가 있고 가끔은 좀 뻑뻑한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삭하게 구운 느낌의 토스트, 이제 식빵을 먹고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토스트기로 구워서 먹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죠. 자, 방울토마토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셨네요. 계란을 묻히는 건 프렌치 토스터요라고 해서. 그건 또 아예 다른 거다. 다른 이렇게. 거구나. 그렇죠. 다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마가린 얘기하니까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은 게 뜨거운 한 밥에 뜨거운 밥이에요. 바로 지금 한 밥솥에서 밥을 딱 꺼내면 연기 확 올라오잖아. 딱 그때 밥을 푼 다음에 계란을 넣고 마가린을 살짝 떠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마가린을 먼저 넣어야 돼. 마가린을 먼저 넣어야 돼? 나는 먼저 넣어야 마가린이 녹거든.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차가운 계란이니까. 그렇지. 그 찬 기운에 그렇지. 마가린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 그럼 마가린 넣고,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요. 마가린 넣고 그다음에 계란 풀고 거기다 간장을 넣어. 그렇지. 그런 다음에 그거 실제로 계란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렇지. 계란밥. 그게 일본에서 원래 그렇게 먹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우리 애들도 가끔 해주거든요. 그렇게. 애들이 정말 좋아해. 참고로 그거 해 먹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그 계란밥용 간장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일본에는? 작은 병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밥용 많이 안 비싸거든요. 작은 병 한 병 한 2, 3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요거 한 병이면 진짜 1년 먹어요. 그게 계란밥용 간장이 너무 안 짜고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맛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맛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갖고 네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이게 혼자 먹으면 딱 하나의 계란 양의 밥이 얼마큼 되는지는 알거든. 근데 애들 계란 2개 넣어야 돼. 계란 2개 넣어야 돼. 애들 것까지 다 하려면 밥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계란 한 6개 정도 풀고 나서 막 하면 하다 보면 너무 지른 것 같아. 그럼 밥을 좀 더 넣어. 그럼 밥이 너무 많아. 그럼 또 계란 더 넣어야 돼. 이게 그 계란밥을 만들 때의 필수가 갓 지은 밥으로 먹어야지. 돼, 맞아요. 조금만 지나면 안 돼. 계란 말 그대로 딱 갓 지은 그 밥으로만 먹을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계란도 신선한 계란이어야 되거든요. 좀 뭐 산지 한 열흘 뭐 보름 지났다 그러면은 맛없어요. 딱 계란 작은 거도 안 돼. 좀 큰 거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게 그런 걸로 계란이라고 하나? 큰 거를? 그렇죠. 보통 그 계란밥이라고 해서 아예 다마고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본어로 아마 다마고항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마고 고항인데 붙여가지고 다마고항이라고 해서 그 다마고항용 그 간장이 아예 있어요.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네, 쿠팡이나 이런 데서 계란밥용 간장 이런 거 치면 아마 요즘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엑스박스 시리즈 S 모양의 토스트기가 출시했다는 얘기를 틀어놓고 계란밥 얘기만 하고. 네, 자 그렇습니다. 뾰로롱. 자 다음 뉴스입니다. 반가운 뉴스인데요. 마소 애플 인수 EU 승인 가능성 높음이라고 이거 관련된 뉴스가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약간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양쪽 어디든지 이게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마소 측에서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까지 해줄 수 있다. 내가 이것까지 하겠다. 뭐 요거까지 뭘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마소와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은 EU 쪽에서는 승인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들이고 지난주나 뭐 예전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닌텐도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을 때 이제 라이벌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수를 지지한다 이런 쪽으로도 하고 그리고 마소가 닌텐도하고 계약을 했었죠. 콜옵 이제 계속 내주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약간 인수를 허가하는데 EU 쪽에서 인수를 허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이런 추측이고요. 처음 나올 때는 EU에서 이제 허가는 하되 조건을 좀 많이 달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이 너무 큰 회사니까 차라리 이걸 좀 쪼개서 일부는 팔아라. 전체는 인수 못하고 여기까지만 인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걸 이제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약간 추측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일단 통째로 인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현재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울토메이더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마소가 이번에 들이받아서 소니가 자기 계약자로 털어놓게 생겼던데 이게 뭐냐면 증거 내놔라.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 막 이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죠. 지금 뉴스가 완전히 그건데 지금 아마 방울토메이더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거예요. 그 소니 측에서 게임 패스로 내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지. 이제 그 게임 패스 금지 거. 계약, 그러니까 게임 패스에 안 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요거까지 해줄게 하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했다는 게 지금 암암리에 다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그 계약 자료를 제출해라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공개되면 또 약간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가 좀 이번에는 좀 빡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초록옷이 젤다존님이랑 어떤 분이 또 물어보셨는데 뿌기아님께서 게임 패스로 디아블로 할 수 있냐?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시점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아블로로 게임 패스 그러니까 게임 패스에 디아블로가 올라가는 게 내년 연말쯤 올라간다. 디아블로 자체는 올해 중순에 나오는데. 그치. 그럼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패스로 디아블로 할 수 있어요는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당연히. 언젠가를 모르는 것뿐이지. 네. 그렇죠. 언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콘솔 같은 경우에 타이틀을 자기 이제 플랫폼에 독점으로 계약하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그렇지. 당연히 독점 계약으로 이렇게 하는데 독점 계약이 아니라 멀티 플랫폼으로 발매되는 게임인데 액박으로 게임을 내는 건 괜찮지만 게임 패스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런 조항이 라는 있었지. 조건으로 소니에서 계약을 했다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니에 다 알려진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게이머들 입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이 있으면 손해잖아요. 저 계약이 없으면 그 게임이 게임 패스에 올라가서 우리가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었을 게임을 소니가 돈을 내가면서 그걸 못하도록 막은 거니까 사실은 게이머 입장에서는 진짜 괘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얼마를 줬을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진짜 엄청 많이 돈을 줬다. 뭐 100억, 500억 이렇게 줘가면서 게임 패스로 가는 걸 막았다라고 하면 게이머들 입장에선 야 차라리 그 돈으로 게임 개발하는데 돈을 쓰지. 그렇지. 그리고 그 정도로 독점을 신경 쓴 거잖아요. 어쨌든 나름.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 키트님께서 내가 사면 게임 패스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면 편합니다.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이게 저희가 SD 건담 제너레이터 씨 아이씨 사자마자 아이씨. 사갖고 리뷰까지 했더니 바로 그 주에 씨 게임 패스 이거 분명 마서 우리 방송 들어. 야 진짜 솔직히 그거 게임 개발 나와서 바로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한 6개월쯤 지나서 세일하길래. 할인이 차라리 50% 이상 할인했으면 어. 덜 억울해요. 그게 35%인가 정도 할인이라 할인율 많이 높지도 않았어. 한 30%, 35%인가? 그래, 갖고 4만 얼마에 샀나 우리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씨. 세일도 하고 이거 리뷰하자 그래갖고 아제트가 그래 하자 그래갖고 같이 한 건데 바로 게임 패스에 우리 방송 듣는다니까 이게 사실 그때 할 게임이 조금 약간 애매했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것 좀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하고 그럼 차라리 그냥 나온 지 좀 오래됐더라도 이걸로 할까? 그래 그럼 그걸로 하자. 마침 할인도 하고 그래서 산 거였는데 와 사고 나서 리뷰하고 유럽 갔다 와봤더니 이미 게임 패스에 올라와 있어. 와 나 이거 와씨 자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런 마음으로 게임 사면 마음 편합니다. 네. 뿌리링.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닌텐도 마리오의 날 기념 닌텐도 스위치 번들 제품을 공개했네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새기게 좀. 자 일단 마리오의 날 기념으로 해서 닌텐도 스위치 번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북미 쪽 기준이죠. 299.99달러, 300달러거든요. 300달러에 스위치 본체에 패드가 이제 양쪽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 레드하고 똑같은 건지 아니면 이 마리오 레드로 색깔을 바꾼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양쪽 다 레드인 조이콘에 다운로드 이제 코드가 들어 있는데 마리오 카트 8 그리고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이제 U 디럭스죠. 요거하고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야 이거 들어가면 되게 좋잖아요. 중택일. 중택이 초이스 원. 야씨 이왕 넣는 거 그냥 다 줘라 다 줘. 아 진짜. 야 정말 되게 웃기다. 초이스 원. 처음에 이거 보고 왜냐면 이 케이스 겉 간판을 보면 이 뭐야 이거 케이스를 보면 겉 박스를 보면 요 세 개의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 세 개 다 하고 299달러 300달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야 셋 중에 택일이야. 닌텐도가 다 줄 리가 없지. 야 나온 지도 자. 오래된 거잖아. 그쵸. 자, 그리고 방울토메이너님이랑 풍야님이 디아블로4 리뷰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디아블로 게임 패스에 들어오니까 이러고 있다. 와.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디아블로 4는 빨리 리뷰를 할 겁니다. 네, 바로 살 거예요. 걱정 네. 마세요. 이게 솔직히 진짜 저희가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슨 동산이었지? 고르 어쨌든 거기 올라가는 골고다.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가는 거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바바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나카유즈가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지난번에 요 이제 내부자 거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때 뉴스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때 드론캐스트나 뭐 파이널 판타지 이런 쪽의 그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사에 대한 개발 정보를 미리 듣고
이제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이제 차익을 얻은 이게 흔히 말하는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 주식 시장에서 그런 식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주식 쪽은 그 직원들도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그 자사 관련된 자사주에 그쵸. 대해서는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 주식은 사고 어차피 개인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할 수 있죠. 참여할 수 있는데 저런 식의 내부자로서 알게 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맞아. 내부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저걸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많이 있긴 해요, 사실. 많이 그게 이제 네. 더 퍼지면 이제 찌라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런 걸 이용해서 작전 세력들이 또 이제 장난치고 이렇게도 많이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나카유지가 이걸로 지난번에 혐의를 좀 이렇게 좀 혐의가 있다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공식적으로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뭐 증거가 나왔겠죠. 증거가 있을 테니까 빼박 증거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인정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건 뭐 게임 제작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범죄자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약간 좀 이제 사실상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어차피 지난번에 반란 원더월드도 말아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약간 안타까운 뭐 좀 마음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스타워즈 서바이버의 디렉터 3부작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번에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가 나오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디렉터가 이 앞에 주인공이었죠. 칼 키스티스의 내용을 3부작까지 만들고 싶다. 이거 이번 작 말고 한 편 더 나올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나 이거 진짜 맵만 좀 맵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게임은 재밌게 3D 했는데 맵으로 만드는 그게 진짜 너무 이게- 짜증나. 이런 게임들이 사실 종종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울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맵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예 맵이 없는 이번 와룡도 맵이 없죠. 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맵을 만들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 세키로라든지 다크 소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입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맵을 따로 만들기도 애매하고 근데 없으면 조금 불편하긴 한데 결국은 그곳에서 계속 뒹굴고 싸우고 죽고 돌고 헤매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맵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 앞에 제다이 폴런 오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더럽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 그렇다고 맵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게 즐겁거나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 하다못해 다크 소울이나 뭐 세키로 블러드본 같은 경우에는 그 맵 기믹이나 이런 걸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놔서 같은 곳을 많이 헤매고 돌아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폴로노도는 그 정도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냥 맵 더럽게 만들어져 있다. 예, 그 구조도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고 맵을 알아보기가 힘들게 만들어져 있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문제였는데 이런 게임의 좀 단점인 게 지하를 내려가면 이게 객층 구조가 생기니까 이게 지하에 어디쯤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맵은 평면이에요. 이 평면에 객층이 없다 보니까 내가 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기를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치. 몇 층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거기를 가려면 사실은 삥 돌아가지고 딴 데로 가서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실은 내비게이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게임 중에. 제발.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내비게이터 시스템에서 제일 좋았던 그게 데드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데드 스페이스는 가야 되는 최단 거리의 길을 완전히 딱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헤맬 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다른 게임들이 많이 이렇게 차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노블레이드도 되게 좋았잖아. 그치, 그거 괜찮았지. 쫙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제노블레이드는 근데 2였나 그때는 위아래가 조금 별로였었던 네, 걸로 3는 기억하는데. 괜찮았었지. 3는 그치. 가는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입체적인 맵 같은 경우에는 군데다가 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줘. 엘리베이터를 층간 이동을 좀 할 수 있게. 그럼 얼마나 좋아. 엘리베이터가 없이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 제발 그따위 구조 좀 만들지 말라고 제발. 자 어쨌든 전작에서 그 맵의 기괴함은 좀 많이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작에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작이 성공하면 당연히 뭐 사실 이번 작도 전작이 성공을 해서 나온 거니까 이번 작도 성공하면 다음 작까지 속편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네. 아 근데 재밌어요. 게임은 되게 재밌겠어요. 저도. 네, 맵이 그치? 좀 맵만 빼곤 다 재밌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아항. 자 다음 뉴스입니다. 소니 플스5 판매 호황으로 AMD의 최대 고객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자,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소니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러니까 엑스박스 시리즈 X든 플스5든 둘 다 그래픽 카드 자체는 그러니까 이 기본 그 사실 CPU까지 마찬가지인데 AMD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원래대로라고 하면 보통 계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초기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가격을 좀 이렇게 깎아주고 인하를 해주고 제조 공정상 이런 게 좀 바뀌고 하면서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맞아요. 정말 AMD는 기가 막히게 이 코로나 코시국하고 여러 가지 반도체 물량 부족 현상 이런 것들하고 겹치면서 사실 플스5하고 이제 엑스박스 쪽을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죠. 맞아요. 많이 얻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오히려 또 이제 반도체가 시장이 좀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반도체 시장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지금은 하락 사이클이다 보니까 하락 사이클 와중에서 플스5하고 엑시엑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다 보니 지금 2022년 기준으로 AMD의 최대 고객이 소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플스5가 워낙 잘 팔렸으니까. 그래서 AMD의 전체 매출 중 16%를 플스5, 그러니까 소니가 가져갔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그럼 대고객이지. 그렇죠. 야 그런데 마소가 좀 애플 인수한다고 좀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러니까. 야 이 정도로 되는데 야 이게 증거 아니야 이게? 그치. 정확한 수치고. 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뾰로롱.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머드 코어 6 9월 10월 사이에 출시 예정. 어우 기쁜 소식이네요. 네,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요것도 루머입니다. 완전히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요.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아모드 코어 6를 9월에서 10월쯤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중에 그 뉴스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엘든링의 DLC도 지금 개발 중인데 요거는 아모드 코어 이후에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드 코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처음 요 루머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건 그래.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나와보면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뿌리링.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야모토 시게루, 닌텐도를 떠나도 닌텐도는 많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글이 있네요. 네, 미야모토 시게루가 이제 NPR하고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사실 미야모토 시게루도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슬슬 은퇴를 할 때가 되긴 됐거든요. 근데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상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지만 워낙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미야모토 시게루가 이제 은퇴를 하고 닌텐도를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닌텐도의 색깔이 좀 바뀌는 게 아닐까. 보통 우리 얘기할 때 약간 입지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신화적인 그런 얘기로 뭔가 게임 실컷 다 만들어놨더니 미야모토 시게루 와가지고 야 이거 재미없는데 야 새로 만들어 해서 처음부터 갈아엎고 새로 만들었더니 대박이 났더라. 요런 내용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미야모토 시게루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 미야모토 시게루가 나간 다음에 닌텐도의 색깔이 바뀌고 닌텐도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사실상 걱정이죠. 걱정이 있는데 미야모토 시게루 본인은 어차피 지금 닌텐도는 나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뭔가 나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흔들흔들 만큼 할 만큼 그런 작은 회사가 아니다. 전체 시스템 자체가 잘 맞춰져 있고 각각의 사람들, 경영진이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공유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더라도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거 본인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딱 네. 나갔더니 갑자기 네. 닌텐도 스위치 2 딱 이러면 야 잘 나갔다. 좋은데 오히려. 이러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야두목이 없어지더라도 겜덕비상은 별로 차이가 없을 거다. 똑같을 거다. 라는 얘기를 딴 사람들은 하기 힘들잖아. 근데 제야도목은 할 수 있지. 저나 노우미도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맞아. 제야두목은 할 수 있죠. 음. 그러면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아니요. 제야두목님 없으면 안 돼요. 요 얘기 듣고 싶어서 일부러 저런 얘기야. 맞아. 그건 맞아. 야, 누가 붙잡아주고 막 얘기하길 바라는 거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겜덕비상 이제 그만둘 거야. 이제 겜덕비상 나갈 텐데 내가 없더라도 겜덕비상 다 잘 될 테고 뭐 괜찮아.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다 들어주시고 오히려 나 나가면 더 재밌어질 수도 있어. 막 요런 얘기 하고 있으면 청취자가 댓글로 해가지고 안 돼요. 아제트님 나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저 아제트님 때문에 듣고 있어요. 요런 거 이런 거 듣고 싶어. 그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요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근데 뭐 어쨌든 미야모토 시게루 본인이 나가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방송 끝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오늘도 방송 빨리 끝냈다. 그러면 다들 야 제야도목이 없어서 그래. 제야도목이 없어서 우리 방송 빨리 끝내는 거야.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런데 네. 항상 우린 찾아. 제야도목 언제 올 거냐. 계속 그러긴 하거든요. 오늘도 아제트가 아까 물어봤는데 하여튼 빨리 제야도목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 퍼블리싱 팀의 코지마 스튜디오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팀이 퍼블리싱 팀이 코지마 스튜디오를 방문한 거네요. 네. 자, 퍼블리싱 팀이니까 당연히 개발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퍼블리싱 팀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리싱 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이 개발되고 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개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 말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팅을 하게 되는데 개발팀에서 그러니까 퍼블리싱 팀에서 코지마 프로덕션을 갔다는 얘기는 당연히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아예 코지마 히데오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쪽에서도 이제 말 그대로 공개를 하고 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대놓고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사실 약간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죠. 저 자체도 마케팅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뉴스로 얘기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코지마 히데오가 뭔가 엑스박스하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대감이 들잖아요. 요렇게 그치. 해놓고 나서 올해 E3쯤에 뭔가 하나 빵 터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 정도까지 퍼블리싱 팀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게임 패스 데이 원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엘든링 DLC 섀도우 오브 더 엔트리가 공개됐는데 엔드트리 얼트리인가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 엔드트리가 뭔 네. 뜻이지? 얼트리 이거 좀 전문가들 좀 얘기 좀 해서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섀도우 오브 더 엔트리 얼트리 아니야? ERD인데 ERD END 아니야? ERD 여기는 END로 적혀 있는데? ERD예요. ERD. ERD야? 네, 이거 오타냈네. ERD3예요. 이거 제아도목이 적어준 겁니다, 이거. 네. 네, 제아동이 잘못한 거고요. 이게 그 ERD3 저기 황금나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 황금나무야? 네, 근데 골드트리가 아니고 황금나무가? 모르겠어요, 저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게 황금나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 내에서 황금나무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오죠. 그래서 그게 얼드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발음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금나무라고 하고요. 지금 만화 나오는 것도 황금나무 있죠. 개인적으로는 엘든링 만화가 더 재밌던데. 만화책이 있죠, 그거 리드부스에 있던데. 리디북스에서도 볼 수 있고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요? 네, 네, 그거는 무료로 웹툰으로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재밌죠. 코믹이죠 사실.
엘든링이나 다크소울이나 이렇게 DLC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전에 누가 질문했어요. 엘든링 DLC가 나오는데 하실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근데 엘든링을 안 하셨던 분이 그럼 DLC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엘든링 같은 다크소울이나 DLC가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 어떤 특정 영역이 열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캐릭터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기존의 그 맵 중에 어딘가가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렇죠. 추가되죠. 예, 그 지역이 DLC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DLC는 항상 엔딩 본 사람들 기준으로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가면 뒤져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그쵸. 엔딩 다 보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을 DL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이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맵을 그러니까 그 캐릭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그냥 네, 당연히 쓸 수 있죠. 당연히 그냥 그 네. 캐릭터 그냥 써야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만들어서 거길 못 가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가는 길 가다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맵이 하나가 더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하려고 하면은 최종 보스를 잡지 않더라도 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확장팩을 즐기는 유저들이 본편 즐기만큼 즐기고 난 사람들이 DLC를 구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있는 보스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보스, 새로운 맵들, 새로운 적들이 나오고 뭐 새로운 무기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는데 당연히 본편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은 사람들이 즐기다 보니까 그렇죠. 더 강한 적, 더 강한 보스 뭐 이런 적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이게 왜냐면 엘든링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 엘든링 지역에서 가는 거는 그렇게 부담 안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거든요. 근데 DLC가 딱 열리자마자 욕부터 나오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진짜 항상 그랬어요. 다크소울 때도 그랬고. 그래갖고 가면 너무 힘들어.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 맵 구조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힘든 구조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낙사도 되게 많이 했었고 예전에 다크소울 DLC 할 때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LC 나온다고 하니까 공개한다고 하니까 뭐 나오면 뭐 그때 한번 근데 굳이 이제 와서 엘든링 DLC까지 하기에는 좀 게임에 하도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게임 되게 밀려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게임 할 거 없어지면 하겠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아무드코 뉴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발표는 했는데 나오는 거는 아마 빨라도 올해 연말 뭐 아마도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냥 딴 게임 하면서 천천히 기다리시고 플레이 하시다 보면 그러면은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벌써 나오네? 뭐 요런 느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공개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